막 뭐 인터넷 방송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주변에 믿을 만한 선생님 계시면 제발 그 선생님을 괴롭히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하고 있는 3학년인 박종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박정욱 학생은 언제부터 선생님과 같이 영어 공부를 시작했죠? 저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중간고사 대비할 때 그때부터 다녔어요. 거의 중학교 시절이 거의 막바지 달려가고 있을 그쵸? 때네요. 네. 박정욱 학생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중학교 때 계속 다녔던 학원이 초등 중심의 영어 학원을 다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나요? 네, 그렇죠.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쭉 다닌 학원이었는데 그냥 덤으로 중학생까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냥 중학교 내신 대비 정도만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엄청 제가 잘 배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중학교 때 한 85점에서 90점 좀 많이 맞았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박정욱 학생이 공부했던 곳에서는 중학교 때 말이죠. 선행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상위 과정에 대한 어떤 학습이 이루어졌었나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문법 가르치고 이런 느낌밖에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대비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중학교 문법, 네, 중학교에 맞는 거 배우는 그런 느낌? 네. 중학교 커리큘럼에 대한 공부를 진행했다. 네. 아, 오히려 독해 같은 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되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영어가 문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문법을 바탕으로 독해도 잘해야 되고 사실 모의고사, 수능이라는 거는 독해 영역을 넘어서 논리 영역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좀 그런 데서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진학해 보니까 서술형에 대한 대비가 되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엄청 중요해요. 네. 중학교 때 좀 대비가 잘 되고 있었나요? 중학교 때로 솔직히 말하면 85점 맞았을 때를 좀 가정을 했을 때 객관식은 한 개 틀리거나 아니면 다 맞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진 다 서술형에서 감점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마 그 당시 때 박정욱 학생이 본인이 뭐가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속 학업을 하고 있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서 그럼 박정욱 학생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선생님이랑 공부를 시작해서 3년에 이르기까지 됐는데 그럼 고등학교 와서 고등학교 성적은 잘 받았나요? 저는 예상외로 좀 잘 받았어요. 딱 처음 영어 시험 딱 처음 봤을 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그때는 좀 삐끗했거든요. 왜냐면 처음 보는 시험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출제 유형도 다르고 그쵸. 외부 지문 같은 거를 뭐 난생 처음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박정욱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시험 범위에 대비하면은 대여섯 배 정도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특히 2학년 때 시험 범위가 또 장난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네, 이제 많은 영포자들이 많이 생겨났었죠. 네, 엄청났죠.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가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큰 어떤 그림으로 봤을 때는 성적을 잘 거둔 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박정우 학생이 중학교 때는 한 85점, 이제 90점 이렇게 점수를 이제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 점수가 그보다 잘 나온 적이 있죠. 네, 저 1학년 1학기 중간 때만 삐끗했지 뭐 2학기 때 바로 100점 났어요. 네, 바로 100점 났고,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생각이 드는 게 그 말을 했던 그 장소도 선생님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박정우 학생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 중학교 때도 100점 안 맞아봤는데 고등학교 가서 100점 처음 받아본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속으로는 기뻐하면서 겉으로는 티를 안 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막 뽀록이라고 이거 운이라고 니 실력 아니라 그랬었어요, 막. 근데도 이제 증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또 100점을 또 받은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도. 네, 바로 다음 시험에 또 100점 맞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몇 개월 동안 이제 공부를 성실하게 잘 따라온 결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성적은 나쁘지 않게 받은 상황이고 고등학교 공부는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데 그러면은 지난 3년을 돌이켜 봤을 때 선생님의 공부에 좋았던 점 혹은 나는 이런 게 나한테 도움이 많이 돼서 성적 향상에 기여도가 있었다.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진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어요. 꼭 한 단어로 얘기한다고 해서 뭐 준비한 것 같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되게 진단이란 것을 되게 잘 해주세요. 제가 뭐 부족하거나 그런 면이 있을 때 선생님께서 되게 저를 유심히 관찰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게 부족하고 너는 너 어떤 걸 해야겠다, 이것을 해야겠다,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커리큘럼을 짜주셔가지고 그대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진단을 잘해주신다.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상당히 좀 포괄적인 내용인데 선생님이 진단을 잘 하려면 일단은 경력이 좀 많아야 될 것이고 왜냐면은 1, 2년 혹은 3, 4년 고등학생들을 가리켜서는 진단이 잘 나올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경험치가 많아야지 정확한 진단을 내려줄 수 있고 그리고 학생의 성향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관계성도 잘 맺어야겠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다른 얘기로 또 귀추가 되는데 사실 선생님이 이제 한 학생 진단이 되려면은 선생님이 또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각 개별적으로 강의 처방을 받고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영역에 대해서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고 선생님도 그냥 일반적인 혹은 전통적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앞에서 이제 설명하고 뭐 문제 풀어라 그리고 또 설명하고 또 문제 풀어라 숙제 내주고 끝 이런 식으로 했다면 또 학생들의 개별적인 실력이라든지 부족한 점을 진단하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점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선생님이 진단을 잘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떤 영역에 대해서 뭐 어떤 진단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서술형 그쪽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선생님이 또 그걸 알아봐 주시고 여기에 맞게 제 수준에 맞는 강의를 또 촬영해 주시고 저는 그대로 또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것도 서술형을 굉장히 잘 봤고요. 또 서술형이 늘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뭐냐면 모범 답안을 적는 게 아니라 인정 답안으로 정답 처리가 많이 됐었어요. 이게 효과가 있구나,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때 어떤 강의를 촬영했었는지 기억 날 것 같은데 서술형 영역에 있어서 부족해 보이는 게 있어서 마음을 먹고 이제 열심히 촬영을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거에 맞는 또 설명을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또 숙제 내주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실력 향상을 이뤄낸 학생들이 많아.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인정 답안으로 점수를 잘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외워서 풀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해를 바탕으로 실력 향상을 이뤄냈다.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정답을 썼기 때문에 이제 정답이 인정이 됐다. 100점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장점이 한 가지만 얘기하면 좀 섭섭하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필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장건희 학생처럼? 네, 선생님만의 필기가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굉장히 보기도 편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강의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모르게 저도 똑같이 지문을 풀 때 그렇게 필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아예 제가 강의를 찍어도 될 정도로 그런 필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독해를 하거나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이게 작용이 될 때. 필기. 그래서 선생님이 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 되게 간단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선생님 필기는 과학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체계적이야. 이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기 위해서 선생님 필기는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EBS 교재라든지 인터넷 자료라든지 분석본 같은 게 있는데 그 분석본이 사실 되게 복잡한 경향이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추려서 오랫동안 경력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체계를 잡히게 된 거고 다행히 학생들이 그거를 잘 알아보고 우리 박종욱 학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욱이 학생 말고도 표현을 안 하지만 그 학교에서 배운 공부인데 선생님 필기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애들이 학원에서 몇 명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상위권 애들이만 그렇게 하겠지가 아니라 최하위권 아이들도 그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필기 방식이 맞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은 안정적인 실력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확신하고 있고요. 박정욱 학생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우리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공부를 그래도 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곳인데 지금 이제 기억에 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생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학업 분위기라든지 혹은 고등학교는 이제 수행평가가 좀 빡세죠. 그래서 빡센 수행평가 때문에 밤새는 일도 많다고도 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짧게 뭐 얘기를 해줄 게 있을까요? 중학교는 절대평가니까 뭐 그런 애들이랑 경쟁을 한다는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등급제이기 때문에 압박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압박감 많이 들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고등학교인 것 같고요. 사실은 선생님이 항상 우리 저학년,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해봤자 잘 못 알아듣긴 하지만 그래도 들을 게 있는 학생들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중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해놔야 된다.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때 고등 영어를 상당 부분 많이 마스터하고 들어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은 분위기도 되게 좀 경쟁도 치열하고 이제 상대평가니까 친구들이 등급이 떨어져야지 내가 등급이 올라가는 거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피 튀기는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우리 9월에 모의평가 봤죠? 네. 모의고사는 등급이 어떻게 잘 나왔나요? 그때 뭐 운 좋게 1등급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박준호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신 등급은 괜찮게 계속 받고 유지하고 물론 이제 2등급 받았던 적도 있지만은 그래도 1등급을 상당수 받아오면서 내신 등급은 관리를 했는데 막상 또 이제 모의고사 유형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보완해야 될 점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력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마인드랑 자신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약점이 보이고 거기를 보완하면서 진득하게 남은 기간을 보내면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아까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절반 이상의 확률로 1등급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입시 선배로서 우리 후배 학생들한테 중학교 1학년, 2학년 박종욱에게 뭐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해줄 수 있을까요? 공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쭉 잘해오는 게 열심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네, 굉장히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의 공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의 공부를 결정짓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학생 입장에서 너무 어려워. 그리고 중학교 때는 사춘기가 너무 세게 오는 시기이고 어떻게 보면은 최상위권 아이들은 착하고 수더분하고 사춘기도 세게 안 오는 아이들이 최상위권을 많이 차지하고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끼가 있고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만나고 이러는 거 좋아하고 막 운동하는 거 너무 많이 좋아하고 이런 학생들이 좀 최상위권으로 못 들어가는 상위권으로 못 들어가는 경향이 어떻게 보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는 게 박정욱 학생의 조언이고 뭐 공부도 자기 하기 나름인 거 뭐 맞지만 주변에 믿을 만한 선생님 계시면 제발 그 선생님을 괴롭히세요. 괴롭히면서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세요. 선생님 입장에서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히라는 말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긴 한데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좋아요. 선생님한테 계속 요구하고 실제로 우리 박정욱 학생이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제일 많이 풀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박정욱 학생 때문에 제가 많이 사비를 들여서 교재도 많이 만들어주고 했었는데 그랬죠. 근데 이제 성적이 잘 나오고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너무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촬영 분량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안녕 하면서 끝나겠습니다. 안녕. 안녕.